그리고 아까 전에 심포지엄에 대한 네네. 말씀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특히 저학년 때 7학년, 8학년 아니면 뭐 더 넓게는 뭐 9학년, 10학년까지도 조금은 이거를 아이들에게 해석을 의미를 이해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. 음, 음.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심포지엄 같은 게 왜 필요하냐면 나는 이거를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 여기에 이런 의미가 더해지는구나 아니면 아 여기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 장면이 뭘 의미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 어떤 것에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왜 선으로 이렇게 구도적으로 날아가지고 봤을 이렇게 때 예. 넘어올 수 없는데 네. 그게 향기가 음, 넘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국 사회에 음,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과연 영화를 한번 봤을 때 책을 한번 봤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. 그러니까 저는 그쵸.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어렵죠. SAT 공부보다도 좀 저학년 때는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요, 그럼요. 좀 근데 이 어머님들 생각에서는 그냥 야 가서 저기 SAT적인 것도 좀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음, 그냥 어떤 실력적인 걸 네. 쌓고 검증하기 위한 거에 있다 보니 애들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맞추는 능력과 어휘력과 음, 발음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규멘티티브 에세이나 이런 것도 잘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새로운 사건과 아니면 이런 내용을 보고 바로 그렇게 깊이 있게 음, 공감할 수 있는 음, 능력이 음. 좀 많이 떨어지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진짜 정확한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벌써 좀 한 십몇 년 된 얘기인데 대치동에서 예전에 그 영어 학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논술 학원에서 그때 이제 논술이 좀 유행할 때니까요. 그 초등학생들한테 공산주의가 왜 소련에서 일어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짧은 글을 써봐라 음, 하고 이게 시험을 봤었어요. 한 100명 정도 봤는데 뭐 한 95명 정도는 그냥 다 빈칸. 뭐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. 뭐가 날씨가 추워서 뭐 이렇게 아무 논리적이지 않은 게. 근데 딱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다른 데서 책을 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톨스토이였나? 그 사람이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귀족이었는데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뜰에 나가서 밭에 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농노가 이 사람의 1년 급여가 이 자전거 값하고 똑같다. 그 얘기를 읽었다.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불평등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게 유일하게 그거예요. 유의미한 답이었거든요. 근데 초등학생이 근데 그거예요.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이런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생기고 하는 건데 아까 뭐 많은 리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저학년들 뭐 5학년, 6학년 진짜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.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이게 책을 읽히는데 그 책 리스트도 보면은 그냥 그 뭐 칼리지 보드에서 추천한 몇 년 전에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된 건데 추천한 리딩 리스트 중에서 이게 골랐어요. 그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그나마 좀 이제 최근 책들도 좀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학적이고 언어적으로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사고와 어떤 토의와 토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매우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. 외국인한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신문 사설을 익히는 것과 이 어떤 그 부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사고력과 어떤 지적인 그 뎁스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다른 겁니다. 수업의 형태도 다르고 뭐, 뭐 퀴즈가 있을 수도 있고 후자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. 왜냐면 그 무의미하니까. 뭐 글을 한 페이지짜리를 요약해 와라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5페이지로 너의 생각을 뭐 밝혀봐라 이렇게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책들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하고 아니면은 뭐 언어력이 부족하고 한 게 아니에요. 책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옆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했었어요.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 자기 안 읽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만큼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이건 그냥 영어 잘하는 외국인 갔다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 그냥 한다. 그거는 그냥 진짜 언어적인 수업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논리력과 아니면 영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대량 생산도 안 되고 많은 학생들을 수업할 수도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건
8명 음.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그 리퀘스트 해가지고 청심중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. 가장 흥미로운 반 중에 하나였어요. 중1이었을 거예요. 모든 아이들이 다. 근데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지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랑 읽었던 게 그때 가장 재밌게 아이들이 읽었던 게 뭐냐면 인류학 책들이었어요. 인류학 책들. 그렇게 되게 재밌어요 했는데 그 레vi 스트러스의 Myth and Meaning이라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. 제 사무실에 있는데 한 70페이지 되려나? 굉장히 재밌어요. 어떤 부족이 이렇게 살다가 뭐 남성 중심의 사회에다가 어떤 도구가 이 사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갖고 남자들이 이제 굉장히 보조적인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. 도끼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 있더라 무슨 도가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하고. 네, 그 반에서 너무 재밌어 하길래 그 다음에 읽었던 이제 소설을 뭐 읽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비소설을 읽었던 게 그것도 인류학 책이었는데 그 마빈 해리스 교수의 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. 그거는 벌써 한 40몇 년 된 그렇죠. 책인데 너무 그거 재밌어요. 재밌죠, 네. 너무 재밌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소화하는 거예요.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. 서로 얘기를 못해서 안 되네요.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겁니다. 그래서 문해력의 첫 번째 돌파 방법은 리딩이고 리딩은 쉽고 본인이 재밌고 짧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이런 거는 다 고문이에요. 고문. 사실 SAT 같은 거는 짧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고문처럼 안 느낄 뿐이지 고문입니다. 사실. 근데 그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원장님 처음 얘기하셨듯이 어떤 언어로 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문해력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맞아요. 네. 꼭 책을 많이 예. 읽는 한글도 한글이든 괜찮아요. 영어든. 네. 근데 재밌는 거는 영어로 책 안 읽는 아이들은 한국어로는 그럼 책을 엄청 많이 읽느냐? 그거 절대 아니에요. 제가 보면은 그럴 경우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한국 책만 읽어가지고 큰일이라고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그냥 책을 안 읽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영어 책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뭐 유튜브 보지 말고 한글 소설이나 한글 뭐 비문학을 한번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읽은 다음에 좀 질문들이 좀 부모님들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정말 줄거리적으로만 그쵸. 아니면 권수 개념으로만 맞아요. 네. 늘려갈 수도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조금은 물어보시고 그거 그쵸. 그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같이 읽는 겁니다. 같이. 그래서 부모님이 그 부분을 안 되니까 이제 아웃소싱을 하시려고 이제 학원 같은 곳을 알아보시는 건데 누군가 같이 읽어야 돼요. 같이 읽고 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가장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초등학생들이 뭐 책 뭐 10페이지를 읽고 뭐 1시간 동안 토론한다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어불성설일 경우가 많아요. 토론을 하려면 1시간 토론하려면 정말 한 몇 시간치를 읽어야 됩니다. 그래도 토론할 게 있을까 말까요.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. 물어보면 얘네들이 그 네. 몇천 년에 관련된 역사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게 알겠다는 거죠. 이 어떤 뭐 외교적인 주권적인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. 넌 어떻게 생각해? 이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. 그냥 결국 뭐냐면은 대부분 그냥 언어의 구술적인 어떤 그런 포커스만 맞추다 보면은 뭔가 영어를 계속 듣고 말하고 하다 오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한 시점은 대부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언어적인 부분은 뭐 지금 8학년, 9학년인데 막 언어적으로 지금 그 굉장히 그건 좀 시기가 좀 늦은 거죠. 오히려 그 사고력을 좀 넓혀주는 걸 중요하다. 근데 이렇듯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리고 또 원래부터도 중요했었지만 중요했죠. 계속 또 지금도 이게 SAT의 변화와 또 앞으로의 학교 공부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학교에서 IB든 AP든 또 해나가야 되는 어떤 수준적인 걸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실력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체킹하면서 책을 찾아 읽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많은 생각들과 자기 지식을 더해본 훈련들을 해야지만 뭐 SAT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서 증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한 그런 입지를 취할 수 있다. 네.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SAT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SAT의 목적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그 컬리지 보드에서 그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. College Preparedness예요. 그러니까 대학교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SAT는
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없죠. 나중에는. 네. 근데 대학교에 가서 내가 수업할 준비가 돼 있느냐, 대학교에서 이 책들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페이퍼 같은 거 쓸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마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태적으로 자꾸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대학교에서 읽을 걸 읽으면 돼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도 많죠. 바쁘죠. 근데 그것이 사유가 되지 않아요. 안 할 만한 사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. 그럼 미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과 더 좋은 고등학교, 더 빡센 고등학교도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그럼 아무도 책을 안 읽느냐?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느냐?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.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 아무도 안 읽어요라는 것은 그건 정말 굉장히 얄팍한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결국에는 뭐 유펜에 가는 아이들 평균적인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하면 돼요. 그 아이가 읽는 걸 읽으면은 그 대학에 갈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.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근데 보면 좀 네.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예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내용을 나눠봤습니다.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또 다시 네네. 한번 또 찾아오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